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다보스 포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효정 기자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벌써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트럼프 2기가 어쨌든 1년이 됐습니다. 네, 1년이라고 하니까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솔직한 심정은 이제 1년 지났나? 아직도 3년이 남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 기자 미국 비자 안 나온다고 댓글 걱정하는 댓글도 달려있던데. 진짜 미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네. 하지만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1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그린란드 병합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이미지입니다. 네. 그린란드가 2026년부터 미국의 영토라는 편말이 있고 트럼프가 땅에 성조기를 꽂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도 그린란드 얘기를 했고요. 어젯밤 다보스 포럼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지만 자세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he United States alone that can protect this giant mass of land, this giant piece of ice, develop it and improve it and make it so that it's good for Europe and safe for Europe and good for us. And that's the reason I'm seeking immediate negotiations to once again discuss the acquisition of Greenland by the United States, just as we have acquired many other territories throughout our history, as many of the European nations hav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All the United States is asking for is a place called Greenland, where we already had it as a trustee, but respectfully returned it back to Denmark.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연설할 때 그린란드를 여러 번 아이슬란드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또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연설의 요지는 미국이 소유했던 땅이니 돌려받는데 뭐가 문제냐. 유럽 너네도 안보를 지키려면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인데 그래도 아직은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보,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 때문에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덴마크가 즉각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강하고 있잖아요. 네. 그린란드에 MBC 이덕영 특파원이 출장을 갔는데 덴마크 군인들이 그린란드로 속속 도착하면서 호텔방 예약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유럽의 나토 회원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이 벌써 군대를 보냈거나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적어진 셈이네요. 네. 그 트럼프가 이제 관세로 압박을 하다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물러선 것도 좀 의외였어요. 왜 관세 압박은 철회를 한 건가요? 네, 그 증시가 출렁인 것도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겠다고 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8개 나라인데 이들 나라에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주말과 그 휴일 이후에 처음 열린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S&P 지수는 무려 2.06% 내리면서 새해에 상승했던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9% 내렸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어요.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수익률 또 달러 가치까지 모조리 다 악화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에 트루스 소셜에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 마르틴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생산적인 회담을 했고 그 결과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뉴욕 증시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네. 뭐 증시가 하락한 게 영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대해서 유럽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이 대응 카드로 무역 바주카포라는 걸 꺼내 들었는데 이 바주카포라는 게 2차 대전 때 사용한 대전차 로켓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역 바주카포라는 거는 뭔가요?
네, 이게 그 ACI라고 하는데 통상 위협 대응 조치라고 네. 합니다. 요걸 무역 바주카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대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네.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의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 조달, 또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네. 일단 발동이 되면 셀 아메리카, 즉 유럽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나 국채 같은 자산 대략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1경 4천조 원을 대거 매도할 수도 있는데요. 네. 특히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유럽의 보유분이 약 40%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당장 그린란드를 놓고 다투고 있는 덴마크 연기금이 네. 미국 국채 보유분의 전량인 1억 달러치를 이달 말까지 전부 매각할 거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다보스 포럼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ompetition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ough trade agreements that undermine our export interests, demand maximum concessions, and openly aim to weaken and subordinate Europe, combined with an endless accumulation of new tariffs that are fundamentally unacceptable, even more so when they are used as leverage against territorial sovereignty. Europe has very strong tools now, and we have to use them when we are not respected and when the rules of the game are not respected, by the way. The anti-coercion mechanism is a powerful instrument, and we should not hesitate to deploy it in today's tough environment. 이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내용이 굉장히 뭐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네, 비판하는 네, 네. 굉장히 내용이어서. 단호하죠. 근데 이제 연설 내용도 그런데 저 탑건 선글라스 저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저거는 왜 낀 거죠? 네,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데요. 아, 네. 네, 결박과 출혈이 있어서 선글라스를 꼈다고 엘리제공이 밝혔는데 뭐 이게 다시 또 밈이 되고 뭐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작년 4월에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선언했던 이른바 해방의 날 기억하실 텐데 네. 이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이틀 사이에 0.6%나 상승하면서 결국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났는데 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타코다 이 네. 말이 다시 한번 소환됐습니다.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란 말에서 온 건데 트럼프는 언제나 치킨 게임에서 먼저 도망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말씀하신 유럽이 꺼내려던 대응 카드 네. 무역 마주카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가동이 됐으면 트럼프의 폭주를 막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가동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산의 대부분이 유럽 각국의 정부가 아닌 민간 투자자 소유여서 네. 매도를 강제하기가 쉽지 아, 않고요. 네. 또 하필이면 최근에 유로 자산에 비해서 달러 자산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요. 네. 예, 또 프랑스나 독일처럼 이제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반면에 EU를 탈퇴한 영국이나 또 EU 내에서도 미국 의존도가 큰 나라들은 그러니까 미국과 정면 충돌을 꺼리면서 약간 유럽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보류하거나 일부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보복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관세 전쟁 당시에 보복 관세 패키지를 마련을 했었는데 이게 930억 유로, 약 160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뭐 그린란드는 이제 뭐 사실상 영토 문제긴 하지만 지금 뭐 말씀해주신 이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방향이 결정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게 판이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캐나다도 참전을 했는데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다보스 포럼 연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Recently, great powers have begun using economic integration as weapons. Tariffs as leverage, financial infrastructure as coercion, supply chains as vulnerabilities to be exploited. On Arctic sovereignty, we stand firmly with Greenland and Denmark and fully support their unique right to determine Greenland's future. Canada strongly opposes tariffs over Greenland and calls for focused talks to achieve our shared objectives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Arctic. 지금 캐나다도 이제 강 건너 불보듯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캐나다 영토에 성조기를 표시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멕시코 위로 이제 북미가 다 지금 성조기로 덮여 있고요. 네. 앞에는 유럽 국가 정상들이 앉아 있죠. 이게 네. 물론 합성 이미지입니다. 네. 네. 그린란드에 성조기 합성했던 네. 사진 굉장히 이런 합성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닐까 네. 싶은데 어쨌든 이런 도발에 캐나다도 질세라 그린란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상황하고는 좀 별도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이제 관세를 200%나 매기겠다고 위협을 했잖아요. 그 마크롱 대통령 실핏줄 떠진 게 이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네. 한데 이거는 어디서 왜 나온 얘기인가요? 네, 이거는 또 가자 문제 해결을 놓고 나온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가자 지구를 종전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치할 평화 이사회라는 거를 출범을 네.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창립 멤버로 합류할 국가 60개국에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받았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호주, 뭐 이집트, 튀르키예, 이스라엘, 브라질, 인도, 중국 이런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친 트럼프 성향의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 아르헨티나와 헝가리 그리고 어제 그 러시아가 참여를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과 프랑스는 국가 주권과 독립 그리고 유엔과 그 헌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 이러면서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터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도 없었고요. 기자가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했더니 마크롱이 그렇게 말했어? 그럼 나 관세 때릴게 뭐 이런 거라서 이건 정말 그렇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가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이 평화위원회가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쟁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는 미국이 초청국들의 정한 헌장 서문에 보면 평화위원회를 분쟁에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협에 처한 지역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신뢰 가능하고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시켜서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이렇게 네.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We just created the Board of Peace, which I think is going to be amazing. I wish the United Nations could do more. I wish we didn't need a Board of Peace, but the United Nations, and you know, with all the wars I settled, the United Nations never helped me on one war. Do you want your Board of Peace to replace the UN? Well, it might. I mean, the UN just hasn't been very helpful. I'm a big fan of the UN potential, but it has never lived up to its potential.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유엔 대신에 본인이 종신 의장을 맡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 회원국이 될 수 있고요. 또 회원국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 표결이 없어도 단독으로 결의안 또는 각종 지침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써놓으신 대로 말 그대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국제 기구네요. 네, 그런데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화위원회 구상이 유엔의 원칙과 구조에 대한 존중과 관련해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좀 모두 반대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영국도 이 막대한 가입비를 내야 하는 데다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에는 가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요. 네.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칠 뿐이며 단순히 여러 국가를 소집한다고 해서 유엔과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엔까지 해체하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지금 미중러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다시 짜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네. 러시아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찬성 입장을 오늘 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 러시아는 지금 상황에 좀 네. 혼자 미소 짓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던 그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분열하고 있잖아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 부의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대놓고 유럽을 비꼬았는데요. 네. 트럼프의 정치 구호 마가를 언급하면서 이거는 덴마크를 다시 작게 MDSA 또 유럽을 다시 가난하게 MEPA와 같다. 이 아이디어가 이제야 이해가 가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또 그린란드에 대한 그 미국의 욕심이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주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의 평화위원회에 정식으로 초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도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에 좀 이란 얘기도 해볼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란의 군사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전 세계가 긴장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급격히 진정이 된 분위기예요? 네.
이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5,000명에서 최대 18,000명까지 발생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지난 주말 사이에 급격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Did Arab and Israeli officials convince you to not strike Iran? Nobody convinced me. I convinced myself. You had yesterday scheduled over 800 hangings. They didn't hang anyone. They canceled the hangings. That had a big impact. 그러니까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근접 사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뜬금없이 교수형 여부가 군사 개입의 명분이었던 것처럼 말을 한 거죠. 예, 그 와중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인지 이란의 시위도 진정세에 접어들었고요. 네. 이란 당국도 차단했던 인터넷 통신을 점차 이제 복구시킬 거다 이렇게 유화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대로 이란 사태가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에 미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때문에 미군이 카리브해에 항모전단 같은 이 상당히 많은 전력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는 항모전단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였고요. 네. 뒤늦게 에이브레임 링컨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동에만 일주일 넘게 걸리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모가 전개하기 전까지는 중동의 동맹국 내에 있는 지상기지를 이용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이 모두 백악관에 자제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란의 최대 경쟁국인 이스라엘조차 작년 6월 전쟁 때 요격용 로켓을 상당 부분 소진을 해서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미국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이 이란이라는 데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제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혹여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하거나 혹은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혁명 수비대가 하메네이의 빈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런 우려가 되게 컸습니다. 네, 뭐 미국 바깥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안에서도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유권자의 70%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반대했습니다. 네. 찬성 의견은 18%에 그쳤어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가 미국이 대외 문제 해결에 덜 개입하길 바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이 20%가 마비가 되면서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쏠려 있잖아요. 네. 이란 침공으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된다면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곧 선거 패배로 이어질 거란 네. 말이에요. 이런 여론의 흐름을 무시하고 혹은 맞서서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년,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간이었는데요. 트럼프의 의도대로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폭주를 막기 위해 기존 동맹들이 더 강화될지 지금 분기점에 놓인 듯합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